everyone! Unit 3! 오늘 그래마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거 복습 철저하게 해왔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강의 진행할게요. 오늘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요거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짠! 먼저 셀 수 있는 명사부터 갈 건데요. 영어로는 countable nou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countable, 우리 count라는 단어 다 알고 계시죠? countdown 뭐예요? 10, 9, 8 이러면서 Happy New Year 이러잖아요. count, 세다라는 뜻이에요. 세다라는 뜻의 ABLE, ABLE는 가능한 이런 뜻이니까 세는 게 가능한, 셀 수 있는 이런 뜻이고 nouns의 noun은 명사라는 뜻입니다. 우리 명사를 보통 이렇게 표기를 많이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물들은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dog, cat, animal, man, person, blah blah blah. 셀 수 있는 명사는 반드시 이게 너무 중요하죠. 단수 한 개나 복수 두 개 이상으로 반드시 표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단수의 경우, 단수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예요. 단수라는 개념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은 하나를 단수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단수의 경우에는 어나 on이 붙죠. 자, on은 어떨 때 붙는다고 했습니까? 모음인 A, I, U, E, O 이런 아이들로 발음이 시작을 하는 그런 단어 앞에는 on이라고 쓴다고 했어요. 발음 뭐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스펠링으로 외워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관사 더, 소유격 my, I, mine, 그죠? 나의 소유격 my, you, 너의 소유격 your, she, 그녀의 소유격 her, he, 그의 소유격 his, it, 그것의 소유격 its, they, 그들의 소유격 their, 그리고 student라는 단어의 소유격인 students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소유격이 올 수도 있어요. 혹은 단수지시 대명사 this나 that 또는 한정 형용사 any나 no 이런 것들이 셀 수 있는 명사 앞에는 이런 것들이 무조건 와야 하는데요. 여기서 주의사항 하나만 와야 돼요. 네, the student 이런 거 없습니다. my, a, book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만 와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복수의 경우, 복수는 뭐예요? 두 개 이상. 두 개 이상의 경우 우리는 복수라고 하는데요. 더가 올 수도 있고요. 여기 위에처럼. 그리고 소유격이 올 수도 있어요. 복수 지시 대명사. 여기는 단수 지시 대명사로 this나 that이라고 했는데 복수 지시 대명사는 these나 those가 되겠고요. many, a few, few, a couple of. 이거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a few는 어가 있으니까 긍정, few는 어가 없으니까 부정이라고 했고 자, 몇몇의 그리고 거의 없는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또는 some, any, no 이런 아이들이 복수 명사 앞에 올 수가 있고요. 아무것도 안 써도 돼요. 복수인 경우는. 셀 수 있는 명사의 경우 단수 앞에는 무조건 뭔가가 와야 돼요. 이 5가지 중에 무엇인가가 꼭 와야 되는데 복수의 경우에는 이런 아이들이 오던가 혹은 아무것도 안 써도 됩니다. 하지만 복수 앞에는 절대로 부정관사 어나 언을 쓸 수 없겠죠. 왜요? 어나 언은 하나, 단수를 의미하는 건데 복수랑 당연히 같이 쓸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비교를 하면서 예문 속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countable nouns, 셀 수 있는 명사 하고 있습니다. 단수 형태와 복수 형태가 다른 명사가 있어요. There is one person. person은 한 사람이죠. There is one person in this room. 이 방에는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There are three persons가 아니고 three people이에요. 자, person의 복수는 people입니다. There are three people in this room. 이 방에는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There is라고 시작했고요. There are라고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서의 there는 거기라는 뜻이 아니고 뜻이 없어요. 뜻은 없고 주어의 역할만 합니다.
영어에서는 주어가 없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 주어를 만들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There is는 있습니다 라고 해주시고 there are도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는데 there is 다음에는 우리가 is는 단수 동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뒤에 단수가 와요. one person 단수가 왔고요. 그리고 are는 복수 동사죠. 따라서 three people 이렇게 뒤에 복수가 왔습니다. There is, there are 엄청나게 많이 쓰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there is 다음에는 단수, there are 다음에는 복수 이걸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부정관사 어나 어는 단수 명사 앞에서만 쓴다. 네, 복수에는 쓸 수가 없죠. A cat is a pet. Cats are cute. 그래서 여기에 어나 언을 절대로 붙일 수가 없어요. A cat is a pet. Cats are cute. 모음 A-I-U-E-O로 발음이 시작되는 단어 앞에는 일반적으로 어가 아닌 on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A cat is an animal. animal 모음으로 발음이 시작이 되죠. 발음 나는지 모른다 그러면 스펠링으로 때려 맞춰도 90%는 맞다라고 설명해드렸고요. A computer plays on. 왜 on이라고 썼어요? important. I로 발음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A computer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classroom. 너무나 중요한 수거 되겠습니다. 기본형은 play an important role in까지 할까요? 어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다. writing, speaking에 엄청나게 우리 많이 공부를 할 거고요. listening과 reading에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play an important role in 어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다. 쓸 수 있는 명사 계속할게요. 정관사 더는 뒤에 수식해주는 표현이 나올 때 반드시 사용을 하는데요. The girl wearing a pink skirt. 그래서 wearing a pink skirt. 핑크색 스커트를 입은 그 소녀는 누구예요? 줄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a girl이라고 쓰지 않고요. The girl. 왜요? 뒤에서 한정을 해줬거든요. 그럴 때 the girl wearing a pink skirt is Julie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앞에 아무것도 안 붙이면 안 됩니다. 소유격 같은 경우 단수 명사와도 쓸 수 있고요. 복수 명사와도 쓸 수가 있는데요. My child. 내 아이는 is playing. 놀고 있습니다. 네, 놀고 있네가 되는 거죠. 네. 그녀의 dogs. 그녀의 개들은 are hungry. 네, 저도 배고파요. 네. 그녀의 개들은 네, 배가 고픕니다. child 같은 경우. 네, 단수죠. 그러면 child의 복수는 뭐예요? children. Very good. My children are playing.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소유격은 my, your, her, his, its, their, students. 이러한 소유격 다음에는 단수 명사도 오고 복수 명사도 온다. 한정 형용사. some, any, no. 선생님, 한국말이 더 어려워요. 저도 알아요. 저도 알거든요. 물론 제가 한문은 전공했지만 한자어로 된 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그냥 some, any, no 다음에는 이렇게 외우세요. 네, 뭐 한정 형용사가 뭐고 정관사가 뭐고 너무 어려워요?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영어로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some, any, no는 단수 명사와 복수 명사 앞에 모두 쓸 수가 있습니다. I have got some dollars. 복수 명사가 왔죠. I do not have any pens. 네, 복수 명사가 왔고요. No one, 단수죠. 아무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단수가 뒤에 올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some, any, no는 뒤에 단수도 오고 복수도 온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수량 형용사. 선생님 이거 어려워요. 외우지 마. 그냥 many, a few, a couple of. 이런 단어들, 이런 표현들은 복수 명사 앞에서만 써요. 당연하죠. many는 많은 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a few는 몇몇의, a couple of는 두 개를 말할 때도 있지만 두세 개 요 정도 이런 느낌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I have a few dollars. 나 지폐가 나 달러 몇 장 있어. There are. 자, there are 다음에는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 There are many pens. 펜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
거기에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there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Only a couple of people attended the meeting. 오직 두 명의 사람이 참석했어요. 이 미팅에. attend, 참석하다라는 단어죠. 엄청나게 많이 나올 단어입니다. 예문들을 여러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요걸 한번 써보세요. 왜요? 앞으로 엄청 많이 우리가 실전에서 쓸 그런 문장들을 제가 예시로 적어 두었습니다. 셀 수 없는 명사. 이제 셀 수 없는 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앞에서 셀 수 있는 명사는 countable nouns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앞에 on, 부정의 접두어죠. 네, 부정을 나타내는 on이 붙어서 셀 수 없는 명사, uncountable nouns. 이제 uncountable nouns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작아요. 그리고 너무 많아서 쓸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바닷가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해운대 너무 좋아하죠. 제가 숙제를 내드릴게요. 자, 내일 해운대 가셔서 모래알 100개만 저한테 가져다 주세요. 네, 이런 숙제 여러분 가능합니까? 안 되죠. 모래알 100개를 어떻게 셉니까? 네,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해서 셌어요. 근데 가지고 왔는데 또 그 사이에 또 모래가 또 이렇게 부스러질 수가 있는 거죠. 셀 수가 없죠.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물. music, art, love. 여러분 제 사랑이 보이시나요? 네, 안 보이죠? happiness, advice, information, news. 아니, music, art, love는 알겠는데 information, 정보, news. 이런 것들은 약간 의외네. 그럼 뉴스는 여기 뒤에 s가 붙었는데요. 네, 이거 복수 아니에요. 네, new에 s가 붙어서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말하는 뉴스, 소식거리. 네, 요거 그 s 아닙니다. 찰스처럼. 네, 찰스들 아니죠. 네, 찰스처럼 s가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복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단어 information. 절대로 셀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uninformation이나 informations나 이런 단어 죽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쓰시면 안 되고요. advice 같은 경우도 조언이라는 뜻인데 얘도 셀 수 없는 명사로 자주 사용이 됩니다. 너무 작고 많아서 셀 수 없는 사물들. 쪼개도 같은 사물인 것들. 모래알을 세울 수 없는 것처럼 또 모래가 바스러져요. 그래서 쪼개져도 똑같은 모래죠. 설탕 사러 갔어요. 설탕 50알만 주세요. 네, 약간 좀 이상하게 보겠죠? 네. 설탕을 50알을 어떻게 해서 내가 세왔어. 집에 왔더니 또 다 부스러졌어. 한 150개가 됐어. 근데 설탕은 쪼개져도 계속 달죠? 네, 그 성분이 변하지 않죠? 이런 아이들은 셀 수가 없습니다. sugar, sand, water, milk. 근데 hair. 선생님 저 머리카락 셀 수 있는데요? 네, 셀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네, 제가 5분 드릴 테니까 제 머리카락의 개수를 세서 알려주세요. 제가 벤츠 사드릴게요. 근데 헤어 같은 경우는 셀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는, 그 여자는 머리가 별로 없다. 머리숱이 별로 없다. 이럴 때는, 네, 좀 슬프죠. 저도 계속 빠지고 있어요. 네. 이럴 때는 왜 셀 수가 없지만, 어깨에 머리카락 한 올 붙었는데요. 이럴 때는 또 셀 수가 있죠. 머리카락 한 올, 두 올 이런 것들은 셀 수가 있습니다. 또 셀 수 없는 집합명사. 제가 지난 강의 때 힌트를 좀 드렸는데 furniture, 그리고 jewelry, machinery, stationery. stationery는 무슨 뜻이에요? 사무용품이라는 뜻이에요. stationery는 사무용품이라는 상위 개념이고 그 밑에 분필도 있고 또 연필도 있고 지우개도 있고 이렇겠죠. 그래서 상위 개념 같은 경우 또 우리 luggage. luggage 같은 경우는 짐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짐이 보이나요? 짐이 보이는 게 아니고 박스가 보이고 수트케이스가 보이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가방이 보이고. 그래서 luggage 같은 경우도 짐이란 뜻이지만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셀 수가 없습니다. 우리 헤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I have always had long hair. 네. 저 대부분 맨날 긴 머리를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 전체를 말하죠. There is 다음에는 셀 수 있는 명사가 오나요? 없는 명사가 오나요? 둘 다 올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무조건 단수가 와야 돼요. 셀 수 있는 명사도 단수가 와야 되고 셀 수 없는 명사는 많으나 적으나 단수이니까 걔네들 그냥 올 수 있습니다. 근데 헤어 못 쓴다고 했는데 여기 앞에
어가 있어요. 네, 어는 무조건 셀 수 있는 명사 앞에만 붙습니다. 그것도 단수에만요. There is a hair. 머리카락 한 올이 있습니다. 어디에요? On your shoulder. 너의 어깨 위에. on. 나중에 전치사를 배우겠지만 우리가 on 같은 전치사는 붙어 있는 거예요. On your shoulder. 네, 이걸 in your shoulder라고 하면 머리카락이 내 어깨를 파고 들어가서 여기 파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겠죠. 그래서 전치사를 되게 잘 쓰셔야 돼요. on에 어떻게 붙어 있는 거. 네, 붙어 있는 거. 그래서 네 어깨 위에 머리카락 한 올이 붙어 있어. 네, 딱 붙어 있겠죠. 여기 어깨를 파고 들어가서 있진 않겠죠. 나중에 전치사 on에 대해서 제가 더 재밌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 수 없는 명사 계속합니다. 더 붙일 수 있고요. 소유격. 그리고 단수 지시 대명사. 이런 것들 아까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랑 비슷하네요. some, any, no. 근데 요거 달라지죠.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에는 much였는데 여기 셀 수 없는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는 many였는데 셀 수 없는 명사는 much고요. a little은 셀 수 없는 명사. 그럼 셀 수 있는 명사 앞에는 a few. little은 거의 없는 이란 뜻이죠. 약간 있는, 거의 없는. little은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오고 얘네랑 비슷한 a few랑 few는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오는데 이때 명사는 무조건 복수로 쓴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얘도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처럼 아무것도 안 써도 돼요. 그냥 water. 네, 이렇게 아무것도 안 써도 됩니다. 예문으로 우리 함께 공부를 해볼게요. 셀 수 없는 명사는 단수 명사이고요. 단수 동사와 같이 씁니다. This news, 이 뉴스는 is, 여기 s가 붙어도 a라고 쓰면 안 되고요. is. This news is very interesting. This news is very interesting. 이 뉴스 너무 흥미로워. Your luggage. 자, luggage 아까 짐 못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Your luggage looks quite heavy. 그러면 여기서는 약간 이 luggage가 그냥 박스로 보이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수트케이스로 보이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우리가 짐이라고 표현을 해서 셀 수 없는 명사로 표현을 했습니다. 너의 가방은 꽤 무거워 보여. Your luggage looks quite heavy. 셀 수 없는 명사는 단수 명사라고 지금 100번 얘기했어요. 네. 하지만 우리 셀 수 있는 명사처럼 어는 절대로 붙일 수는 없어요. 네, 하나의 이렇게 절대 붙일 수는 없습니다. A news is important. 이렇게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안 돼요.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렸죠. Information of the music. 네, 절대로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 어나 언을 절대로 붙일 수가 없어요. 더는 셀 수 없는 단어 앞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단어 뒤에 뭔가 수식을 해줄 때 그럴 때는 한정을 지어야 되겠잖아요. 근데 한정을 짓는다는 게 뭐냐면 우리 어린 왕자 읽어보셨나요? 어린 왕자에 보면 장미꽃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내가 의미를 부여한 그 장미는 the rose가 되는 거죠. a rose 하면은 그냥 아무런 장미 중에 하나인데 the rose 하면 내가 관심 쓰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앞에서 언급한 그 장미를 말합니다. The water in this bottle is cool. 보틀, 병에 들어있는 그 물은 굉장히 많죠. 태평양에도 있고 우리 집 정수기에도 있고 우리 집 화장실에도 있고 이 보틀에도 있지만 이 물 한정을 지었어요. In this bottle. 네,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를 꼭 써주셔야 돼요. The water in this bottle is cool. 그래서 여기다가 water in this bottle is cool 이러면 완전 틀렸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뭔가 아쉽습니다. 그래서 더를 써서 한정을 지어주시는 게 더 정확하게 말을 전달할 수가 있고요. 단위와 함께 셀 수 없는 명사가 쓰일 경우 이건 뭐냐면 a piece of 특히 어떤 단어랑 같이 쓰죠? 네, 여러분 달달이 좋아하십니까? 네, 이상하게 저는 한국 음식, 뭐 김치찌개 이런 거 먹고 나면 꼭 케이크 같은 게 먹고 싶어요. 뭔가 달달한 거. 이게 탄수화물 중독의 신호라고 하는데 a piece of cake 무슨 뜻이에요? 케이크 한 조각. 물론 그런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 식은 죽 먹기라는 표현 있잖아요. A piece of cake 아주 쉬운 일. 네,
식은 죽 먹기와 같은 약간 얘도 좀 관용적인 표현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a piece of는 한 조각, 하나 이런 뜻인데요. I have a piece of news to tell you. 나 뉴스거리 하나 있어. 너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은 이런 뜻이 되겠고요. Bella needs 2 bottles of water. 아까 워터 셀 수 없다고 했지만 병에 들어가 있는 물은 셀 수가 있죠. 그래서 2 bottles of water. 물병, 자, 물 2병. 그래서 벨라는 물 2병이 필요해요. Do not waste even a grain of rice. 쌀 10톨만 빌려주세요. 네, 쌀도 들고 오다가 다 깨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grain of rice 이럴 때는 뭐 약간 좀 곡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셀 때 a grain of rice 이렇게 셉니다. 그래서 쌀 한 톨. 쌀 한 톨도 낭비하지 마세요. 밥 먹을 때 이렇게 막 밥 이렇게 남기면 어렸을 때 많이 혼났던 거 기억이 납니다. 제 책에 나온 영어 이름이나 가끔 한국 이름은 제가 다 가르쳤던 학생들의 그런 이름을 제가 많이 따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좀 손에 들라고 했죠. 자, 내 영어 이름, 아니면 내 한국 이름, 내 책에 싣고 싶은 사람. 이래서 제가 가르쳤던 학생, 벨라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이 학생도 저랑 같이 3개월 동안 공부하고 나서 6.5를 받았어요. 너무 성실하고 똘똘한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잘 가르친 것도 있겠지만, 그 친구는 제가 하라는 대로 너무나 잘 따라했어요. 태어나서 외국인 한 번도 안 만나보고 실제 시험장에서 이그 세미너가 인생의 첫 외국인, 대화해 봤던 외국인이었는데 쫄지 않고 너무 잘해서 스피킹도 6.5인가 받았던 그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너무 보고 싶네요. 셀 수 없는 명사도 한정 형용사 some, any, no와 함께 쓸 수가 있습니다. I have some money. 나 약간 돈 좀 있어. Do you have any rice? 쌀 좀 있으세요? 쌀 좀 끄러 갈까요? There is no interesting news. 흥미로운 뉴스가 없네. 볼만한 게 없네. There is 다음에는 단수를 쓴다고 했고 셀 수 없는 명사는 단수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셀 수 없는 명사는 수량 형용사와 함께 쓸 수 있는데요. 이때의 수량 형용사는 셀 수 있는 명사의 수량 형용사와 다른 단어가 나오죠. A little, much. I have a little money. 나 약간 돈이 있어. 뭐 얘랑 비슷한 말이에요. I have some money. I have a little money. I don't have much rice. 나 쌀이 많이 없어. 비슷한 뜻을 가진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요거 구분을 좀 할게요. 물론 이 세상에는 이런 예시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제가 간추려온 이 단어들, 제가 엄격하게 선별해서 딱 실은 이 단어들은 당연히 IELTS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 무조건 나오는 그런 단어만 정리를 했습니다. 동전, a coin, 코인 보이죠? 코인 노래방 가시나요? 코인 노래방 혼자 가기 괜찮더라고요. 가끔 갑니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을 때, a coin. 그래서 코인 앞에는 어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money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집합 명사이기 때문에 셀 수가 없고요. A song, 노래 한 곡 셀 수가 있는데 music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온 luggage 셀 수 없는데 a suitcase. 우리 수트케이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죠? 캐리어라고 얘기를 하죠. 캐리어. 하지만 캐리어는 우리 이렇게 뭐 별다방 같은 데 가면 커피 2잔 시켰어요. 그럼 담아드릴까요? 그래서 이렇게 캐리어에다 담아주시죠. 그런 것들을 말하고요. 우리가 여행용 가방을 의미를 할 때는 캐리어가 아니라 수트케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꼭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우리 콩글리시, 이제는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죠. 테이블은 셀 수가 있어요. A table. 하지만 furniture는 집합 명사라서 셀 수가 없고요. A battery 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electricity, 전기라는 뜻은 셀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약간 좀 상위 개념, 집합 개념은 셀 수가 없다. 하위 개념은 셀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A report, 보고 이런 건 셀 수가 있는데 information, 정보 무조건 못 센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A tip, 팁은 셀 수가 있어요. 근데 advice, 이거는 셀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얘를 아니 팁이랑 어드바이스랑 어떻게 다른데 얘는 왜 셀 수 있고 없나요? 솔직히 저는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할 수가 없고요. 제 원어민 친구한테 물어봐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학 교수 20년 넘게 하는 친구도 글쎄 그냥 이건 이렇게 써 이렇게 저한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영어를 수학 공식처럼 100% 다 설명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지구상에 별로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여행, a journey. 네, journey라는 단어 앞에는 어를 붙일 수가 있는데요. travel, 얘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얘도 조금 a tip, advice, a journey, travel 이렇게 그냥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업, 요거 굉장히 많이 쓰죠. a job, job 앞에는 관사를 붙일 수가 있어요. 특히 부정관사, 어를 붙일 수가 있는데 work는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 job, work, a job, work 이렇게 외워두세요. a view, 자 얘도 view, 경치라는 뜻인데요. view는 부정관사, 어를 붙일 수가 있고 scenery, 얘는 붙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 여기 위에 있는 아이들은 설명을 딱 말씀을 드리면 딱 바로 이해가 가는 그런 쓸 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인데 요 밑에 아이들은 그냥 좀 약간 외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report, information, a tip, advice, a journey, travel, a job, work, a view, scenery 이렇게 약간 좀 노래하듯이 좀 입에 계속 붙이면 우리가 틀리지 않고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예문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I read a paper every morning. 나는 매일 아침 페이퍼를 읽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paper는요. 어가 붙어 있을 경우는요. newspaper의 paper 혹은 나중에 여러분들 보고서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된 경우예요. 근데 we need to recycle paper. recycle, 그죠? 재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we need to recycle paper. 우리는 종이를 재활용해야 돼 라고 할 때는 셀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uncountable noun일 때 셀 수 없는 명사의 경우에는 원래의 뜻이에요. 우리가 종이는 원래의 뜻이죠. 근데 이 종이를 가지고 뉴스페이퍼를 만들고 이 종이를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의 뜻은 셀 수가 없고 파생이 된 요 뜻은 셀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대부분의 문제들이 풀릴 겁니다. 헤어 같은 경우도 원래 우리 이런 헤어는 셀 수가 없죠. He does not have much hair. She does not have much hair. 그녀는 혹은 그는 머리가 별로 없어요. 머리카락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얘가 떨어져 나왔어요. 네, 떨어져 나왔습니다. There are two hairs on your shoulder. 있습니다. 머리카락 둘이 네 어깨 위에. 이런 뜻이죠. 엘리베이터 타면 이렇게 막 여러분들 어떠세요? 어떤 사람이 딱 있는데 머리카락이 이렇게 붙어 있어. 떼는 편이세요? 안 떼는 편이세요? 저는 네, 너무나 이렇게 막 떼고 싶은 충동이 있지만 혹시라도 약간 오해를 받을까봐 네, 요즘에는 약간 참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ight도 볼게요. 우리 uncountable부터 보겠습니다. uncountable noun부터 원래의 뜻. 원래 light는 무슨 뜻이죠? 빛이죠. 빛. Close the curtain. 커튼 좀 닫아줘. There is too much light. 너무나 빛이 많아. 빛이 막 너무 막 들어와서 눈이 부셔가지고 네,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커튼 좀 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는 원래의 빛, 자연광을 말하는데요. 근데 얘가 파생이 돼서 우리 집에 형광등 다 있죠. 그렇게 조명으로 쓸 때는 There are 3 lights in my room. 내 방에는 3개의 형광등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room 볼게요. room. 룸은 원래 방이라는 뜻이 아니죠. 네, 이거는 인간이 공간을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룸의 뜻은 여지,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원래의 뜻은. 그래서 there is room for doubt. There is room for doubt. 이러면 의심의 여지가 있어. 약간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얘는 이럴 때는 셀 수가 없는데 There are 3 rooms in my house. 우리 집에는 방이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의 공간이라는 뜻이, 여지라는 뜻이 파생이 된 방이라는 뜻으로 바뀌면 이럴 때는 셀 수가 있습니다. time 볼게요. 네, 시간은 어떻게 세나요? 시간은 1, 2, 3로 셀 수 있나요? 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원래는 셀 수가 없죠. I do not have time. 저 시간 없어요. 네. 뭐 바쁘다고 연애를 안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리 바빠도 정말 꽂히는 사람이 있으면 연애하지 않을까요? 오늘 뭐 친구가 아침에 그런 카톡을 보내서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I do not have time.
나 시간이 없어.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특히 약간 남자가 여자한테 데이트 신청을 할 때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샴푸해야 돼요. 이러면 거절의 뜻이래요. 네. 네, 저 샴푸해야 돼요. 그러면 거절의 뜻이라고 합니다. I had a great time at the party. 타임 셀 수가 없는데 I had a great party. I have a great time at the party. 나 그 파티에서 너무나 좋은 시간을 가졌어 라고 할 때는 시간은 무한대지만 그 파티에서의 시간 있죠. 그거는 한정이 되는 거잖아요. 시간의 무한대의 개념이 이만큼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파티에서 보낸 시간은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얘를 한정을 시켰어요. 이럴 때는 라는 단어를 붙여서 셀 수 있는 명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 have been to Korea 3 times. 나 한국에 3번 갔었어 라고 할 때 몇 번이라고 횟수를 나타낼 때는요. 우리 한 번은 뭐라고 그러죠? once라고 하던가 one time이라고 하죠. 네, 2번은요. twice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2 times라고 하고 3번이라고 할 때부터는 3 times, 4 times, 5 time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횟수를 나타낼 때 이럴 때는 셀 수가 있습니다. work, 일하다죠. 원래 일하다예요. I need to look for work. I need to look for work. 나는 일자리를 좀 찾아야 돼. 나 일 좀 찾아야 돼. 이런 뜻인데요. There are great works in this museum. 자, 요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제가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IELTS에 무조건 나오는데 이거를 제대로 해석을 못해서 틀린 학생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There are great works in this museum. 이 뮤지엄에는 엄청난 일들이 있다가 아니라 여기서의 work는요, masterpieces, 명작들이에요. 명작들. 그래서 있습니다. 엄청난 명작들이 이 뮤지엄에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works, s를 붙였기 때문에 there is가 아니라 there are를 썼습니다. there are 다음에는 무조건 복수가 와야 되겠죠. 네, 저의 10여 년 전 모습입니다. 흐릿해서 너무 다행인 것 같은데요. 영국에서 스튜던트 워커로 일을 했었을 때였어요. 저는 University of Westminster라는 대학원에서 컨퍼런스 매니지먼트를 전공을 했는데요. 컨퍼런스 매니지먼트가 뭐냐면 국제 회의 같은 거를 이렇게 오거나이징하는 그런 공부를 배우는 전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코엑스, 코트라 이런 데서 일하는 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국의 컨퍼런스 회사에서 스튜던트 워커로서 이제 어떤 컨퍼런스에서 제가 일을 했던 그 사진이고요. 저희 보스가 되겠습니다. 네, 너무 매력적이고 굉장히 훌륭한 분이셨어요. 한 달 동안 같이 일하면서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인생 스토리도 네, 제가 여기서 발설할 수는 없지만 좀 재미있는 그런 인생 스토리도 배웠고 나도 이분이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환갑이 넘으셨더라고요. 이 당시에. 그런데도 패션 감각 너무 훌륭하시고 사고가 한 30대 굉장히 커리어 워먼 딱 그런 느낌이셔서 나의 롤모델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저의 보스가 되겠습니다. 영국에서는 스튜던트 워커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10여 년 전이지만 제가 이때 당시 우리나라 환율로 시간당 16,000원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학생의 신분으로서 시간당 16,000원, 네, 적지 않은 돈이죠. 그래서 저는 영국 가서 3개월 만에 생활비가 다 떨어졌던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학생이라서 정말 감사하면서 네, 그리고 일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면서 일했던 요 추억을 늘 굉장히 즐겁게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외국 가셔서 학생이지만 그래도 스튜던트 워커로 네, 꼭 일을 해보는 경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오늘 그래마 두 번째 시간 가졌고요. 그래마에서는 제가 뭘 계속 강조했습니까? 복습 강조했습니다. 왜냐면 다음 강의에서도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이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뭐였더라? 네, 이렇게 되면 영어 공부가 조금 재미없어질 수 있으니까 복습 철저히 하시고 저희 다음 유닛 4에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